누구야? 대체 어떤 새끼가 찔렀어? 박지훈 교수님, 아직도 감이 안 잡혀? 정 교수 심사 탈락,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제자와의 더러운 스캔들까지. 당신의 그 완벽했던 인생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만든 사람. 그거, 당신이 매일 밥 얻어먹던 나야. 당신의 그림자 같던 아내, 한서진. 자, 이제 당신이 훔친 문장들로 쓴 내 복수극을 들어볼래?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학 캠퍼스의 명물이었어. 젠틀하고 유능한 영문과 부교수 남편과 지적이고 우아한 대학 도서관 사서 아내. 학생들은 우리를 보며 결혼의 로망을 꿈꾼다고 했지. 지훈 씨는 언제나 완벽했어. 아침에는 직접 내린 커피 향으로 나를 깨웠고 퇴근길에는 늘 도서관에 들러 나를 픽업했지. 교수 식당의 맛없는 밥 대신 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동료 교수들에게 아내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 남편. 그게 당신의 가면이었어. 하지만 도서관 사서는 말이야. 책의 냄새만 맡는 게 아니야. 책 사이에 낀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는 직업이지. 어느 날부턴가 당신의 대출 기록이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 당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 페미니즘, 비평과 19세기 여성 작가들의 서신집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집요했어. 그리고 그 책들은 항상 누군가가 반납하자마자 당신이 대출해가는 패턴을 보였지. 그 누군가의 이름은 정다윤. 당신의 수업을 듣는 영문과 4학년 장학생.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당신들의 학구열이 그토록 뜨거웠던 걸까? 나는 사서만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 그리고 당신과 정다윤 학생의 대출 이력이 마치 연애 편지를 주고받듯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걸 확인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당신이 늦바람이 났다고만 생각했어. 뻔한 불륜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지. 하지만 내가 찾아낸 건 립스틱 자국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진실이었어. 도서관 지하 서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야. 서늘한 공기, 오래된 종이 냄새. 그곳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으니까. 나는 정다윤 학생이 지난 학기에 제출했던 소논문과 과제들을 모조리 찾아냈어. 학과 사무실 조교에게 부탁하는 건 일도 아니었지. 그리고 당신이 이번에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준비 중인 논문 초안을 비교해봤어. 당신이 집 서재 책상 위에 무심코 올려두었던 그 USB 안의 파일 말이야. 손이 떨렸어. 배신감 때문이 아니야. 소름이 끼쳐서였어. 당신은 그 아이의 문장을 훔쳤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아이가 밤새워 고민했을 그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어. 사랑?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재능을 탐했던 거야. 늙고 비대해진 당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젊고 싱싱한 제자의 영혼을 파먹고 있었던 거지. 당신이 정다윤 학생을 안을 때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사랑했을까? 나는 서고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당신의 논문을 한 장 한 장 찢어발기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종이 쪼가리를 찢는 것보단 당신의 인생을 찢어버리는 게 더 나으니까. 보통의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까? 아니면 그 여학생을 찾아가 물을 끼얹었을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못 돼. 나는 도서관 사서야. 분류하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내 일이지. 나는 당신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했어. 쓰레기통이라는 제자리로. 그날부터 나는 수집가가 되었어. 당신이 정다윤과 주고받은 메일, 연구실 출입 기록, 카드 내역서, 그리고 두 사람이 학회 출장을 핑계로 다녀온 호텔의 영수증까지. 모든 것은 도서관과 학교 시스템 안에 흔적을 남기더군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시스템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겠지. 어느 날 당신이 연구실에서 정다윤 학생에게 소리치는 걸 들었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 다윤아,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내 이름으로 논문이 나가야 학계에서 주목받아. 나중에 내가 너 교수 만들어준다니까? 조금만 참아. 가스라이팅. 당신은 그 아이의 아이디어를 뺏는 것도 모자라. 그 아이의 미래까지 저당 잡고 있었어.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확신했어. 내가 구해야 할 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저 아이와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밤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어.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따르며 웃어줬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더군. 정교수 승진이 코앞이라며 이제 곧 당신의 시대가 올 거라고 떠들었지. 그래, 당신의 시대가 올 거야. 파멸의 시대가. 나는 와인 잔을 부딪히며 속으로 속삭였어. 건배, 나의 추악한 피노키오. D-Day 7일. 정교수 심사 최종 발표 일주일 전. 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쳤어. 내 서재 책상 위에는 두께가 5cm나 되는 파일이 놓여 있었지.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정다윤 학생의 리포트 원본과 당신의 논문 표절 비교 분석표, 두 사람의 연구실 출입 로그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윤 학생이 당신에게 보냈던 학점과 논문 저자 등재를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캡처본까지. 이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야.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당신의 사형 선고문이지. 나는 파일을 노란 봉투에 담았어. 발신인 익명. 수신인 대학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우체통에 봉투를 밀어넣던 그 순간의 손끝 감촉을 잊을 수가 없어. 차갑고 딱딱하고 그리고 전율이 일었지. 당신은 늘 말했잖아. 학문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래, 지훈 씨.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내가 보낸 건 서류 봉투가 아니야. 당신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지. 다음 날 저녁 당신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 얼굴은 흑빛이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당신은 가방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 젠장,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 날 작당을 한 거야. 나는 놀란 척 부엌에서 달려나가 당신의 가방을 주워들었어. 당신은 씩씩거리며 징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지.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표절 의혹의 제자 성추문까지.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어. 나는 당신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로 물었지. 여보,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김 교수님? 아니면 이번에 경쟁하는 최 교수님? 당신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 그래, 최 교수 그 자식일 거야. 실력으로 안 되니까 비겁한 수를 쓰는 거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일 당장 총장님 면담 신청할 거야. 당신은 허공에 대고
쇄도 복싱을 하고 있었어. 진짜 적이 바로 당신 등 뒤에서 당신의 땀 젖은 셔츠를 다림질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나는 속으로 웃었어. 그래, 맘껏 의심해. 맘껏 분노해. 당신이 엉뚱한 사람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릴수록 당신의 평판은 더 빠르게 바닥으로 처박힐 테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짠 시나리오야.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 내가 보낸 증거들이 워낙 완벽했으니까. 하지만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 바로 정다윤 학생이었지. 위원회에 소환된 그 아이는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해. 하지만 당신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결국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아이는 모든 걸 털어놨어. 당신이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논문 실적을 위해 어떻게 아이디어를 착취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미래 장소에서 나눴던 그 역겨운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지. 지훈 씨, 당신은 몰랐겠지. 그 아이도 당신을 믿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나를 속이듯 그 아이도 당신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걸.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든 거야. 그날 밤 당신은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어. 정교수 승진은커녕 파면이 논의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지. 당신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었어. 서진아, 나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그 어린 년이 꽃뱀이었다고. 내가 당한 거야. 나 좀 믿어줘. 당신은 나 믿지? 술 냄새와 섞인 당신의 비겁한 변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 나는 당신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당신에게 웃어주지 않았어. 대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당신 앞에 던졌어.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당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그 멍청한 표정. 나는 그 표정을 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진짜 목소리를 냈어. 박지훈 씨, 당신이 당한 게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거지. 그리고 그 꽃뱀이라고 부르는 아이. 그 아이한테 증거 수집하는 법, 녹음하는 법 알려준 사람. 그게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당신의 완벽한 아내 한서진. 이혼 법정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어. 당신은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캠퍼스를 호령하던 박지훈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중년의 실직자만이 서 있었어.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내게 물었지. 서진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을 똑바로 쳐다봤어. 당신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더군요. 더 이상 누조를 잘하는 착한 아내가 아닌 차갑고 단단해진 한 여자가. 지훈 씨, 당신이 말하는 좋았던 시절은 당신 혼자만 좋았던 시절이야. 나는 당신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나는 당신이 내밀었던 손을 무시하고 돌아섰어. 당신은 내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냐고. 끝까지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구나.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교수 사모님이라는 액세서리를 걸친 당신의 완벽한 인생이었을 뿐이야. 이혼 후 들려온 소식은 예상대로였어. 학교에서 파면당한 당신은 시간 강사 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지방의 작은 학원을 전전한다고 하더군. 정다윤 학생? 당연히 떠났지.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순간 그녀도 미련 없이 등을 돌렸어. 당신은 도서관의 폐기 도서와 같아. 겉표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낡고 썩어서 더 이상 누구도 읽지 않는 책.
서가에서 뽑혀나가 차가운 소각장으로 향하는 운명. 나는 가끔 서고 정리를 하다가 곰팡이 핀 책들을 볼 때면 당신을 떠올려. 한때는 누군가의 손길을 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악취만 풍기는 존재. 당신의 인생이 딱 그래. 당신이 훔친 문장들로 쌓아 올린 그 모래성 위에서 당신은 이제 영원히 혼자야. 그리고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한서진으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워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치켜세우지. 하지만 그들은 몰라. 이혼은 아픔이 아니라 나를 옥죄던 족쇄를 끊어낸 해방이었다는 걸. 지금 나는 과거의 기록들을 디지털화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일을 해. 먼지 쌓인 진실들을 꺼내어 빛을 보게 만드는 일이지. 마치 내 인생처럼 말이야. 내 인생의 페이지는 이제부터야. 누군가의 각주나 부록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문장으로 채워질 새로운 챕터.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예전 같으면 당신을 마중 나갈 생각에 우산을 챙겼겠지만 지금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비 내리는 캠퍼스를 감상해. 이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 속에서 나는 비로소 완벽해졌어. 안녕, 박지훈. 나의 완벽했던 타인.